해주겠다는 그런 측면.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제 형벌 합리화 TF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속도를 좀 내야 될 겁니다. 이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형벌, 뭐 과징금, 과태료, 아니면 행정처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벌 법규가 너무 많아요. 이 독일의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인데도 형벌 조항이 되게 한 800개 이내. 근데 우리나라는 2,800개쯤 된다고 해요. 2,700, 800개쯤 된다고 합니다. 뭐든지 그냥 다 형처벌하는 걸로. 근데 이게 경제 분야는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법률을 어기는 경우에 이거를 처벌을 해봐야 그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무슨 실무 책임자 처벌 안 돼도 한 5, 6년씩 걸리고 그 수사하고 재판하고 하느라고 국가 영향을 엄청나게 소진하는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을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네, 대통령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중에서는 그냥 그 교도소 갔다 와서 뭐 한 3년 쓸다 오면은 뭐 몇십억, 몇백억 뭐 그걸로 살겠다. 그냥 더 가자. 뭐 이런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분위대가 들어가자고 왜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게 그러니까 이 경제 영역, 경제 활동 영역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지. 네. 그래서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도움도 안 되는데 국가 역량만 소진하니까 이거 바꾸기로 한 거잖아요. 네, 속도를 내서 확실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TF를 만들었으면 네. 속도를 좀 내자. 속도가 생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4페이지에 상생협력 기반 강화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이 또 하나의 이제 산업계 내의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양극화와 차별의 문제입니다. 혜택은 특정 소수가 보고 나머지는 거기다 다 이게 그야말로 착취하면 너무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여튼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거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과 공유제, 뭐 납품 대금 연동제 등등이 있는데 상생 금융 지수도입 뭐 등등도 있습니다만 이런 걸 포함해서 네. 같이 사는 사회로 중소기업도 좀 살고 납품업체도 좀 살고 노동자도 좀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네. 지역도 좀 살고 동네 가게도 좀 살고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최대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가 안정 분야도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이 유통구조 개선 항목 있잖아, 그죠? 네. 생활 물가 안정에 담합 방지, 유통구조 개선 여기 있는데 이게 계속 유통구조 개선 말은 나는데 잘 안 되죠. 이게 아마 이따가 농축산부도 관계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유통구조가 이게 스마트하지를 못해가지고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서 너무 많이 샌다. 꼭 수도관 터져가지고 수돗물 새듯이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다. 그 문제 계속 얘기되는데 잘 시정이 안 되니까 이것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부, 해수부 등 해서 네. 유통구조 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초대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이젠 담합이 아니라 사실은 독점화되고 있는 측면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 전 단계의 소수가 담합하는 것도 문제고 아예 독점화된 경우가 많은데 불가피하잖아요. 국제 경쟁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물론 공정거래 등이 좀 하겠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획은 기재부가 하는 거니까 잘 신경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비 경감 항목에 보니까 통신비, 데이터 안심 옵션 이런 거 있네요. 네, 최소 이게 원래 기본 통신권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말하긴 했던 건데 요금이 끊기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통신 권한은 좀 가질 수 있게 그러죠. 이것도 좀 확대를 좀 하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전략적 투자에는 이게 혹시 미국한테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 점은 명확하게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상업적 합리성. 네, 맞습니다. 네. 대통령 말씀대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게 투자입니다. 그건 투자죠. 대통령. 예. 투자입니다. 예. 하여튼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국가 단위의 투자를 사실은 뭐 원래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거를 이제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하게 됐는데 네. 이것도 기회로 만들어서 네, 제대로 기회로 된 투자를 할 만들도록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대통령 관심 안 가져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데요? 이번에 이제 기재부가 하는 것 중에서 국부 창출이라는 개념이 아, 네, 있는데 이제 과거 정부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적극적 국부 창출입니다. 이거 한번 좀 네. 19페이지 있는데 그 네네 고점까지 얘기하면 돼 지금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중요합니다. 그 국가 단위의 투자를 지금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대개는 이제 지원하고 보충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제는 개별 기업 단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 투자가 필요하고 이제 삼국형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사업 계획이 있는데 준비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재정 공공세제 역시